네, 네, 6학년 일반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금 토요일입니다. 선생님이 어제 금요일 날 밤에 올리려고 했는데,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자료를 준비하고, 지금, 녹음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생님 목소리가 무섭다고 하였죠? 저도 제 목소리가 무섭습니다. 네, 어, 네, 무섭더라도 선생님이, 네, 그래도 시간을 쪼개서 올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세도 정치를 끊는 사람이 누구였다 했죠? 네, 흥선대원군이었죠. 흥선대원군. 자, 흥선대원군이 이제 정권을 잡고 시작하면서 강화도로 두 나라가 침략을 합니다. 자, 두 사건이 있었죠. 자, 하나는 무슨 양요입니까? 네, 병인 양요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네, 신미 양요가 있었죠. 자, 병인 양요는 어느 나라에 침략을 받은 겁니까? 네, 프랑스고요. 신미양요는 네, 미국이죠, 미국. 네, 그런데 신미양요를 끝으로 이제 척화비를 세워서 이제 다른 나라와 통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제 널리 알리게 되는데 흥선대원군이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종이 왕 노릇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일본이 미국에게 당했던 것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써먹었다 그랬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네, 강화도 조약 이거는 일본과 관련이 있는 거죠. 제 오늘은 이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네, 중점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 개항이라는 말이 있죠. 개항, 개항. 네, 이 말이 어떤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자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네, 열다라는 뜻입니다. 열다. 항은 뭡니까? 네, 이거는 우리 바닷가 있죠? 네, 바닷가 항구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문물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비행기에 물건을 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죠. 하지만 이때만 해도 비행기는 없었기 때문에 배에 물건을 실어서 오겠죠. 네, 어딜 통해서 옵니까? 네, 항구를 통해서 옵니다. 자, 그래서 개항이라는 것은 뭐냐면 항구를 열다라는 뜻인데 항구를 열다라는 뜻은 다른 나라의 새로운 문물들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화도 조약 이후에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의 문물들을 이제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오늘 알아야 될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모군란입니다. 자, 이모군란 꼭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 자, 이모군란은 1882년, 그 다음에 2년 후에, 자, 2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신정변이 1884년에 일어납니다. 자,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화도 조약 이후에 개항을 하게 되고 서양의 문물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조선은 근대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게 되죠. 다른 나라의 어떤 문물들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여기 문물이란 말이 있죠. 이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있죠. 자,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은 문화를 뜻합니다. 문화. 자, 물은 물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문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문화와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물을 수용하였다,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문화와 물건을 받아들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가 어디입니까? 자, 우리나라 가까운 나라는 여기 조선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청나라겠죠. 여기가 일본이겠죠. 자, 우리나라가 가까운 나라가 청나라와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절단, 즉 외교관, 즉 사절단을 청나라와 일본에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학생도 보내서 새로운 문물을 배워오게 하는 거죠. 자, 거기서 배워온 게 뭐냐면 무기 제조 기술입니다. 이 당시에는 신식 무기들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배우게 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지금의 군인들이 쓰는 소총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불을 붙여가지고 빵 쐈는데 자, 그런 총들 말고 자동으로 발사되는 총들이 있죠. 소총이라든지 기관총 같은 것들을 배우게 합니다. 자, 국방이 튼튼해야겠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무기에 관련한 것들을 배우게 하는 거죠. 자,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런 것들 무기 같은 걸 배우는 건 소중한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서양 사람들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질 좋은, 그러니까 기술력이 뛰어나서 질 좋은, 하지만 값이 싼 그런 물건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은 어떤 경우였냐면 수공업이었습니다. 수공업. 목소리 안 나옵니다. 수공업이었습니다. 수공업이란 뭐냐면 직접 손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발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명이라든지 두 명,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해서 이런 것들을 소규모로 만드는 거죠. 하지만 값은 싸진 않겠죠. 이런 사람들이 직접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상대가 되지 않는 거죠.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값싸고 질 좋은 서양의 물건들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수공업들이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두 번째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우리 저번에 강화도 조약 배웠죠. 강화도 조약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쌀을 무제한으로 유출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달리게 됩니다. 다시 뭐냐면 유출이란 말이죠. 유출이란 말은 가져간다, 다른 곳으로 다 가져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가을에 수확한 쌀을 일본이 가져갈 수 있는데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쌀값이 크게 오르겠죠. 쌀은 없는데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니까. 자, 쌀값이 크게 올라서 누가 이익을 보냐? 지주, 즉 땅 주인 즉 지주가 이익을 보고 분홍이 이익을 보입니다. 분홍이라는 것은 부자 농민을 뜻합니다. 부자 농민. 그다음에 쌀 파는 상인도 큰 이익을 보겠죠. 쌀값이 올랐기 때문에. 자, 이런 사람들만 큰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냐? 자, 여기 보시면 농민들은 손해를 보게 되고 그다음에 도시의 빈민이라 나왔습니다. 빈민 즉 가난한 농민 즉 빈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죠. 생활이 더욱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쌀을 엄청 쌓아놨죠. 이것들을 다 어디로 가져갈까요? 자, 일본으로 가져갑니다. 일본으로 가져가면서 우리나라 쌀이 부족하게 되고 쌀값이 크게 올라서 쌀이 필요한 농민과 도시 빈민들이 크게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꼭 알아야 될 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네, 이모군란이었습니다. 연도는 1882년이었습니다. 네,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개화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자, 개화라는 말은 꽃이 피다. 즉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인다. 통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통상. 네,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 일본인 교관 밑에서 어떤 군대를 양성하냐면 자,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라는 군대를 양성하게 됩니다. 당연히 국방력을 높이기 위해서 군인들을 양성을 하게 되고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양성하게 되는데 자, 이 사진 보이죠? 자, 이 사진이 별기군입니다. 네, 다시요. 네, 별기군. 자, 별기군을 양성하는 건 좋은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자, 여기 이 사람이 일본인입니다. 일본인. 자, 일본인 밑에서 군대를 양성한다는 거죠. 자, 그 당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쌀을 무제한으로 유출했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싫은 일본 사람 밑에서 우리나라 군대가 양성된다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별기군에게는 좋은 대우를 해줍니다. 좋은 옷을 주고 월급도 꼬박꼬박 줍니다. 하지만 구식 군인들, 그 이전에 있던 군인들을 차별하게 되죠. 심지어 어떻게 차별하냐면 13개월 동안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월급을 주지 않고 겨우 준다는 게 어떤 걸 주냐면 자, 모래가 섞인 쌀을 줍니다. 자, 이 사람 보십시오. 겨우 받았더니 뭐가 들어있었냐면 벌레, 모래가 섞인 쌀을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분노합니다. 분노해서 난을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분노한 99인이 일으킨 난을 뭐라고 부르냐면 네, 이모군란이라고 부릅니다. 이모군란이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자, 이모년, 그러니까 1882년이 이모년입니다. 이모년에 일으킨 군인들이 일으킨 난이란 뜻이죠. 이모군란. 자, 99인이 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도시에 있던 가난한 사람들, 빈민도 합사해서 관청을 습격하고 어딜 또 습격합니까? 일본 공사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일본 외교관이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었겠죠. 그 외교관이 머물러 있던 곳이 공사관인데 그 공사관과 일본인 관리를 공격을 해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궁궐을 또 쳐들어갑니다. 궁궐이 수비가 허술해서 금방 뚫립니다. 네, 다급하니까 자, 고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누구한테 군대를 요청하냐면 청나라한테 군대를 요청합니다. 자, 청나라에 군대를 요청하면서 자, 이모군란이 끝이 나는데 자, 불행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청나라 있죠. 청나라가 이모군란을 이제 진압을 하면서 청의 간섭이 점점 심해집니다. 자, 청이 이래라 저래라 고종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점점 간섭이 심해지면서 불행의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사건은 뭐냐면 1884년 갑신정변입니다. 그러니까 이모군란이 1882년이었죠. 그러니까 2년 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들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온건개화, 그 다음에 급진개화라고 되어 있죠. 자, 그 개화파,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문물을 수용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외국의 물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 파로 나눠집니다. 그게 뭐냐면 온건개화, 급진개화라고 나눠지는데 온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느리게 천천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느리게 천천히. 급진개화, 급진은 빠르게라는 뜻입니다. 자, 온건개화는 어떤 나라와 치느냐면 이 사람들은 청나라와 가까웠습니다. 자, 급진개화는 어느 나라와 가까웠냐? 자, 일본과 가까웠습니다. 그 당시 임모군란 이후에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간섭했다 했죠? 네, 청나라였죠. 당연히 정권을 누가 잡고 있었을까요? 온건개화파가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개화 정책은 느렸을까요? 빨랐을까요? 네, 느렸습니다. 답답한 거죠. 누구 입장에서요? 급진개화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빨리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급진개화파들이 어느 나라의 힘을 빌리냐면 일본의 힘을 빌립니다. 일본의 힘을 빌려서 우정총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정총국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우체국 있죠. 우체국이 처음 열리는 겁니다. 개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 열린다라는 뜻이죠. 네, 우체국이 처음 열리는 축하잔치에서 불을 지르고 온건개화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변을 일으키죠. 정변이라는 것은 난입니다. 난리. 정변을 일으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갑신정변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게 우정국입니다. 우정총국. 여기에서 불을 저지르고 온건개화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쭉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덕궁을 쳐들어가서 자, 여기 누가 있었습니까? 고종과 민비, 즉 명성황후, 그의 아내인 명성황후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쪽에서 정권을 잡게 됩니다. 자, 이들이 주장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청나라에 대한 조공을 폐지하자. 조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선이 해마다 청에 어떤 물건을 바치게 됩니다. 뭐 쌀이라든지 뭐 은, 금, 뭐 옷감 이런 것들을 바치게 되는데 이것들을 이제 없애자, 청에 대한 간섭을 없애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분제도를 폐지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어떻게 됐냐? 청나라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청나라입니다. 청나라가 다시 개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갑신정변이 끝나게 되는데 청군이 반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도와주겠다고 했냐면 자, 일본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줬을까요? 자, 일본이 안 도와줍니다. 배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며칠 만에 끝나느냐? 3일 만에 끝납니다. 3일 동안만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느냐? 3일 천하. 그러니까 3일 동안만 정권을 잡았다. 3일만 정권을 잡고 끝났다라고 해서 3일 천하라고 불립니다. 이 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일 천하. 자, 그래서 쫓겨나게 되죠. 급진개혁파들이 이제 청나라에 쫓겨나게 되는데 어느 나라로 가냐면 자, 일본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 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누구의 간섭이 더욱더 심해졌을까요? 네, 청나라의 간섭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자, 여러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임오군란 때 누가 개입을 합니까? 네, 청나라가 개입해서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졌다고 그랬죠. 2년 후에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또 마지막에는 누가 간섭을 합니까? 네, 청나라가 간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은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